날씨가 좀 흐리네. 시작.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오인규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늘 팔운동.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많이 옆에서 이제 레슨을 해주는 듯이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웃집 토토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채팅창이 12시에 했던 거랑 연결이 돼서 제가 어디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홍동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운 건 똑같이 덥고 그냥 조금 흐린 것 같습니다. 잠깐 발을 일단 이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아니요,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홍동식님께서 네, 염색했습니다. 엊그저께 해서 어제 방송에도 염색한 머리를 단무지 색깔로 제가 염색을 해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많이 따시라는 저기로 해서 금색으로. 네. 오늘 오전에 저는 이제 두진이 아까 방금 전까지 이제 두진이 이제 포즈 연습을 시켰고요. 네. 오늘은 두진이랑 안 하고 저 혼자 하겠습니다. 일단 바벨 컬부터 들어갈게요. 보통 이제 바벨 컬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깨만큼 잡아버리면 팔꿈치가 그러니까 쉽게 어깨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손목이 좀 불편하시죠. 손목이 좀 불편하신 분은 어깨 넓이보다 좀 위로, 좀 넓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깨 넓이 정도 잡은 상태에서 상체의 각도는 저는 완전히 쓴 상태가 아니라 약간 앞으로 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방법, 완전히 이제 허리를 제낀 상태에서 여기서 대신 지금 이렇게 하는 컬 자체는 끝까지 안 올라오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수축을 하셔도 충분히 자극이 많이 갈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인클라인 바벨 컬이라고 볼 수 있죠. 허리를 조금 제끼니까. 자, 이거 늘어진 티 아닌데? 여기 지금 마이크를 차도 늘어져 보이는 거지. 이거 반팔 치고 좀 비싼 거예요. 이거 티셔츠 사이즈는 2X인가 그럴걸요? 이거 아메리칸 어페럴. 네. 세일할 때 샀습니다. 이거 여름 시즌 오프 돼가지고 70% 세일해서 19,000원인가? 바벨 컬을 할 때 어깨가 아픈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어깨 전면에 염증이 좀 반응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다 보면 중량이 들어가면 이렇게 어깨를 쓰기 때문에 전면 어깨를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그러니까 아프니까 바벨 컬을 할 때도 어깨 아플 수도 있죠. 김희정님께서 이틀 동안 채팅창 못 쓰고 오인근 선수님 방송 봤어요 하셨네요. 근데 어쩐지 채팅창에 이렇게 글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권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바벨 컬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엄지손가락을 좀 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등 운동 말했듯이 등도 이두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엄지랑 이 검지를 조금 힘을 덜하고 이 새끼랑 약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들어주면 약간 자연스럽게 바벨 컬을 할 때도 이 외전이 약간 사용이 돼서 이두에 자극이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선수님, 이두 하단부가 잘 안 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단부라고 하면 여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이 운동을 하셔야 되고 프리처 컬 같은 이제
봉우리를 세울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홍동식님께서 비신 때 라면도 드시나요? 예, 전 라면 먹습니다. 네. 만약에 어깨가 진짜 염증이 나서 아픈 거라면 바벨 컬을 어떻게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을 갔다 오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은 상태에서 일단 전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반대로 사이드에서 하나, 둘. 팔은 이때 완전히 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펴줘버리게 되면 힘이 좀 빠져버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이완까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할 때는 그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죠. 네. 해머컬은 어디 부위에 집중되는 거야 하셨는데, 해머컬은 쉽게 이 전면에서 봤을 때 이 사이즈를 두껍게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 전완근에서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울프 데니스님 반갑습니다. 네. 이두 상부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셨는데, 이두 상부도 마찬가지예요. 덤벨컬, 인클라인, 뭐 프리처를 통해서 채워 놓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웃집 토토로님께서 아포칩 과자는 벌크업 할 때 좋나요? 근데 어제 제가 와서 먹어봤는데 이거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덤벨 좀 갖고 올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탠딩 바벨 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처 경사가 있는 곳에서 하는 프리처 이제 바벨 컬을 할 수도 있고, 덤벨은 인클라인 덤벨 컬, 뭐 그냥 스탠딩, 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처에서도 덤벨 컬을 한쪽씩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머 컬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라 그래야 되지?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내가 실패 지점까지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벨컬을 하면 제가 이제 바벨컬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패 지점까지, 그러니까 한 세트에 한 세트 모두가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20개, 빈바에서 20개, 뭐 5kg씩 올려서, 그러니까 10kg 올려서 몇 개, 그 다음에 또 올려서 몇 개 가다가 한 8개에서 10개 할 수 있는 무게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최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올릴 수 없는 정도까지의 무게를 해요. 근데 그때는 만약에 중량만 올려서 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중량을 빼죠. 디센딩으로 가죠. 그러니까 깎아가면서 계속 이두의 자극이 최대한 많이 갈 때까지 그렇게 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덤벨 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운동이 다 비슷해요. 이제 바벨 컬에서 어느 정도 중량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덤벨 컬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시 낮은 무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중량을 두고 거기서 이제 4, 5세트를 합니다. 네. 정서방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덤벨컬, 잠시만요. 일단 이제 프리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탠딩 바벨 컬도 그렇지만, 바벨이 이제 스트레이트 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지바라든지 이지바가 또 있으니까, 이지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좁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바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지바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좁게 해도 손목이 조금 불편하지 않은 정도까지 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화이트락에는 이지바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긴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바벨 컬을 보통 이제 어깨 넓이로 잡고 하면 이제 조금 바깥쪽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끔 좀 좁게 하죠. 이렇게 하실 때 주의사항은, 제가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뜨면 안 돼요. 삼두 부분이 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축이 된 부분, 그러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계속 수축을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삼두 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자 높이도 되게 중요하겠죠. 의자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으면 사실 내 몸을 고정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네. 항상 제가 뭐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세, 그리고 운동할 때 뭐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다리로 내 몸통의 중심을 잘 잡아야 내가 바벨을 들 때나 당길 때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가 흔들리거나 덤벨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그쪽의 부위의 집중보다는, 그러니까 집중이 되겠지만 집중이 돼도 100%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유의하셔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디빌딩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디빌딩을 하려면 운동을 정말 잘해야 돼요. 진짜로. 축구를 하려면 축구를 잘해, 공을 잘 다뤄야 되듯이 보디빌딩을 하려면 덤벨 이 바벨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봤을 때 뭐야 저 사람 운동선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아는 상태에서 변형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변형 자세를 갖고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반대입니다. 마스터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하루라도 인근 선수 안 보면 근육에 가시가 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지바가 쉬워서 이지바예요. 근데 서영수님께서 이게 또 이제 마스터님께서 개그를 친 건데, 진지하게 이지바는 이지 모양이라서 이지바. 네. 문수 왔네요. 오늘 문수 볼 건데, 경상도 사나이 손문수, 아주 잘생긴 동생이에요. 약간 조한선도 잘 먹고 약간 태닝한 강내원 같은 느낌? 네. 서지윤님께서 멋진 인근 형 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없나요? 최준기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처컬 할 때 너무 무거운 무게 이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내 팔꿈치가 내 몸보다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 패드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시면 자극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더 얘기하는 게, 삼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경을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이두는 특히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하라고 해요. 이게 작은 부위에도 작은 부위지만 이 조금만 집중을 안 하면 어깨를 많이 쓴다든지, 원래 원 조인트 운동인데 두 가지 조인트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이 뭐 10kg, 20kg로 한다 그래서 나도 10kg, 20kg를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덤벨이 2kg부터 뭐 몇 킬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게, 그리고 내가 자극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무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넓게 갈 때는 잡고 똑같아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호흡은 짧게 후 들어 마시고 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래원은 클론이네요. 아무튼 한강님께서 완전 가동으로 하니 몸 변화가
없었는데 관절이 다 안 피고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깊은 감명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반가동으로 하는 게 낫겠죠. 물론 RM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하셨는데, 그쵸, 어느 정도 이제 긴장감을 갖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극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내가 원래 들 수 있는 무게, 그리고 들었던 개수가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원래는 뭐 10개씩 했다가 이 반가동을 이용했을 때 8개를 했다,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극이 많이 간다면. 켈리님께서 오늘 어깨 할 건데 한 가지 포인트로 조지고 싶어요. 어떤 걸로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스랑 사이드 같은 운동 후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한 가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큰 부위를 프레스를 많이 추천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덤벨로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영민님께서 체육관에 프리처 컬 체어가 없는데 접히는 벤치에 팔을 얹고 덤벨로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운동을 기본은 바벨이고 덤벨은 보조라고 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하셨는데, 프리처 컬이 없으면 백스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각도를 좀 높여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도 이용했어요. 서영경님께서 원래 어깨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근육통이 잘 안 오는 편인가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깨가 잘 되면 어깨에도 통증이 좀 오는 편이라. 클런 강래원이고 탤런트는 김래원. 네, 맞아요. 김래원. 문수는 김래원을 닮았습니다. 태닝한 김래원. 좀 피부가 검은 편이라. 마스터우님께서 제가 여자 팔처럼 밖으로 많이 휘어 있는데 그래서 이두가 더 안 커질까요 하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자극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님께서 이거 정말 회당 10만원 넘는 PT보다 낫네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청 중입니다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현님께서 해머컬을 시옷자 형태로 드는 것과 바깥쪽으로 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옷자? 이렇게요?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모르겠어요. 차이점은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차이는. 전현동님께서 양키가 뭡니까? 양키들은 덤벨로 메인 잡고 고중량 하던데 그래도 되나요? 바벨 안 잡고? 왜냐면 외국분들은 이미 몸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덤벨로 뭐 메인을 잡고 하던, 그리고 이제 뭐 덤벨로 고중량을 하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자, 덤벨로 프리처컬 이용을 할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잡았으면 상체를 약간 뒤로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옆으로 잡고, 그러니까 늘려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최대한 새끼랑 약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이두에 텐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극점이 좀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이웃집 토토님께서 우인근 선수 보디빌딩 말고 다른 운동 뭘 좋아하나요? 저는 솔직히 구기 종목 같은 거 좀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국가대표, 뭐 예전에는 제가 축구를 많이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축구 선수가 누구가 있는지도 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축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한강님께서 인천 송도 사는데 윤종목 선수랑 이천 선수 길 가다 많이 봤어요.
갔는데 오인건 선수도 인천 자주 오시는지요? 저는 인천을 거의 안 갑니다. 네, 뭐 없어요. 제가 인천에 지인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못 갔어요. 프리처가 전도사 설교가라는 뜻인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도 알고 싶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남황성등님께서 2두와 3두를 키우기 위해 가벼운 무게를 자극으로 고반복으로 좋은가요? 아니면 최대 무게 10개, 12개가 좋은가요? 이 부분에 정답은 없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량을 주는 게 맞긴 한데 최대 무게에서 10개에서 12개면 그렇게 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도할 때 전환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어느 정도 무게가 들어가면 잡는 거다 보니까 전환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전환에 힘이 너무 빨리 풀려서 이두를 못할 것 같으면 스트랩 매세요. 그러시면 돼요. 네. 인천 무서운 동네 아닌가요? 인천은 모르겠어요. 이게 한강님께서 말씀드리네. 인천 토박이인데 바닷가 아래서 허세 있는 애들이 많대요. 가볍다 할 수 있어 님께서 갑자기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해야 할 때 공복인데 이럴 때 오인근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충제 한 잔 먹고 그냥 뭐 만약에 부스터를 먹게 되면 부스터 정도 먹고 좀 잠이 덜 깬 상태면 카페인 같은 걸 좀 섭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176에 몸무게 90인데 보충제를 누가 줬는데 단백질 60g, 탄수화물 100g인데 먹어도 될런지. 마스터님께서는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네요. 근데 다이어트 하실 거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이어트 안 하시고 지금 뭐 그냥 비시즌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취미삼아 운동하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덤벨 컬 한번 해볼까요? 덤벨 컬 자체는 다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두 손을 같이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같이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시간은 얼터네이트. 맞죠? 얼터네이트. 오늘은 맞췄죠? 네,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때도 덤벨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을 항상 이렇게 피고 잡아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바벨 컬을 좀 세게 하고 들어가거나 덤벨이 뒤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는 똑바로 잡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새끼손가락 힘이 들어가게끔 잡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덤벨 컬을 할 때도 팔을 다 피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덤벨 컬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손목을 내릴 때 꺾었다가 그냥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꺾었다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벼운 무게 할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무래도 바벨 컬을 하고 덤벨 컬을 했을 시에는 사실 그렇게 중량을 많이 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적당한 중량, 내가 이제 최대 10개에서 최소 1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주님께서 아침 기상 후에 운동을 하는 편인데 운동 전에 밥을 먹기에는 시간이 애매한데 어떤 걸 먹으면 근손실이 덜 할까요? 근손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솔직히 근손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난으로 이야기는 하죠. 야, 우리 단백질 못 먹었어. 근손실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심적으로 봤을 때도 근손실에 대한 개념을 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가님께서 개띠 아닌가요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저 개띠 맞습니다. 김수찬님께서 임근 선생님 선생님인가요 저? 계란 흰자가 좋나요? 닭가슴살이 좋나요? 하셨는데, 어느 게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단백질 섭취하는데 계란 흰자나 닭가슴살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단백질 상태에서도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계란에는 이제 아미노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좀 더 들어있고, 소화 흡수력에 대해서 단백질보다 좀 빨리 좋아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피에 비해서 이제 닭가슴살보다는 단백질 양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란 흰자만 먹을 경우에 이 닭가슴살 100g하고 계란 흰자 100g 단백질 100g에 한 26g 들어있으면 단백질이 계란 흰자로 따졌을 때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먹어야 한 닭가슴살 2쪽 정도? 맞나? 12개 정도 먹어야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제 얼굴이 잘렸어요. 네, 제가 일어나서 얼굴이 잘려 있었어요. 네, 두진이 옆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가슴 운동. 덤벨 10kg짜리 상한 둘레 40은 문제 없다는 말이 있던데, 무게 너무 안 쳐도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진짜 10kg짜리 갖고 최대한의 어느 정도 자극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하는데, 솔직히 이제 운동 하다 보면 이제 근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게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는 솔직히 12kg 갖고도 잘 되는데, 야 10kg만 해도 돼, 그렇다고 해서 10kg 들 필요 없고요. 10kg 들고 있는데 야 14kg 갖고 해, 12kg 갖고 해,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극이 잘 되는 무게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랑 같이 운동을 할 때도 만약에 저랑 같이 운동하는데 저 말고 이제 제 파트너가 벤치프레스 무게가 100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이상을 들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저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뺐다 꼈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웨이트 운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진 무게가 있고, 그 친구한테 맞춰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빼기 귀찮다 그래서 야 그냥 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해라 그래도 본인이 빼세요. 본인이 빼서 나는 이 무게가 느낌이 안 온다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은 보통 이제 한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숙면을 한 4시간, 5시간 자도 얼마나 잘 취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쌀밥이 쥐약입니다 하셨네요. 네, 그쵸. 누가 물어보셨나 보네. 이제 해머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서서 일자로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로 많이 드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는 편이고, 이 안쪽으로 들면 저는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는 좀 많이 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드는 게 더 힘들어서 자극이 더 잘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면 좀 가슴하고 어깨 쪽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량은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일자로 올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찬웅님께서 제 글은 안 보시나요? 정찬웅님 글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요. 그거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럼 볼까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복사해서 올려주세요. 네. 이용재님께 쌀밥 쥐약인가요? 그럼 탄수화물은 고구마로 해야 되나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도 해도 되고요. 현미밥 하셔도 되고. 근데 쌀밥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 후에 빠르게, 이제 내가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잘 걷어졌으면, 운동 후에 좀 빠르게 섭취가 될 것 같으면, 좀 당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빨리 채워야겠다, 그러면 이제 쌀밥을 드셔도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벨로 할 때 어느 손가락에 힘을 주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 두 손가락에 힘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희정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잘 모를 때 운동하며 감량하는 것도 편했던 것 같아요. 머리 굴리니까 더 안 빠져요. 예, 보디빌딩은, 그러니까 보디빌딩 말고도 이 웨이트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가 처음부터 몸이 좋았진 않지만 첫 다이어트 때가 그나마 시키는 대로 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더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1년부터 10년 동안, 1년 차부터 10년 차 동안 시합을 10번, 10번 나갔다고 치면,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10번 나갔다고 치면 매년마다 몸이 조금씩 발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먹으면 사실 그게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내 몸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1년 차에 먹었던 걸 똑같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더 힘들어지고 몸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같은 체급을 떼어도 근육량이 많아지고 내 몸 자체가 이제 너무 보디빌딩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보디빌딩 선수처럼 변했다고 보시면 돼서 조금씩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운동 시합 내보내는 친구들한테 올해 먹었던 음식을 내년에도 똑같이 먹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먹여도 이 친구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해야 될 걸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서지훈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간다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고 가야 운동이 힘을 최대로 잘 쓸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식사를 하자마자 운동하시는 것보다 그 먹은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몸에서 그 에너지로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3, 40분이 가장 좋은데, 만약 진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바로 운동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보충제랑, 그냥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충제랑 뭐 사과 하나 정도 이제 베어 물고 저는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겠죠. 한결이님께서 오 선수님 운동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하셨는데, 잘못됐다는 느낌, 그 느낌이요? 그냥 해보시면 아는데 그냥 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올라오는데, 아 오늘은 운동 하는 거 같지 않네, 이런 느낌 들면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눈썹 그린 게 아니라 제 머리가 노래서 이 눈썹이 더 많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눈썹 원래 좀 진한 편이라. 전현도님께서 예전에 은상이 가르쳐주러 처음 나왔을 때 몰랐는데 방송 센스가 많으시네요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이고 제가 이제 은상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뭐 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뭐 별로 딱히 없었고 그래가지고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석호가 물어보는 질문에만 물어보고 그냥 은상이 개수만 세주고 그 정도? 이용재님께서 고구마를 먹는다면 얼만큼의 양을 먹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해요. 보통 한 150에서 200g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체중이 잘 빠지면 그냥 그대로 가고,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나 2주 봤을 때 체중이 좀 안 빠진다 그러면 조금 줄이라고 얘기는 하죠. 원래 제가 머리 염색을 할 때 눈썹 염색도 같이 하는데 요번에 안 했어요. SJ님께서 무산소 운동만 2시간 하면 너무 과할까요? 아니요, 과하진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근데 요즘처럼 땀이 많이 나고 더운 날씨에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마시는 탄수화물, 카보 같은 거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지훈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주스 부스터만 먹고 운동해도 문제 없으려나요 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대신 운동 끝나면 영양을 좀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일주 튜토르님께서 예전에 전은상 씨 옆에서 보조로 가르쳐 주실 때 진짜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았음. 네, 석호가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았죠, 저는. 네, 그래서 별로 그때는 제가 방송에 대한 걸 별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했고. 한강님께서 개띠에게 무리인 머리색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한 60살 먹을 때도 이렇게 탈색하고 다닐 건데요.
주현성님께서 오늘 BPI 제품 중에 운동 후에 먹을 유천 단백질을 주문하는데 무슨 제품이 사야 할까요? 참고로 마른 체형, 키 181, 몸무게 69입니다 하셨는데, BPI 제품 중에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보고 탄수화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무게 적게 나가시니까. 이웃집 토토로님께서 오인근 선수 대회 준비 안 하시는 일반 PT도 하시나요? 예, 당연히 하죠. 못 만드는 일이니까 당연히 합니다. 전전찬 형님께서 어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업라이트로 할 때 승모 개입이 심한데 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 개입에 대한 문제는 저는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거울을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해줘요. 계속. 그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덜 개입하는 방법을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승모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할 방법은 승모를 쓰지 말고 어깨로만 올려주세요 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아니면 뒤에서 누군가가 승모를 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운동을 할 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누가 이 부위를 잡으면 내가 이렇게 올라갔던 걸 조금 덜 쓰게 돼요. 제가 이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58년개) 뛰면 저희 엄마보다 나이 더 많은 건데요, 저희 58년개 뛰면 제가 저희 어머니보다 약 3살이 많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 안 되잖아요. 전영도님께서 어느 지역에 주로 활동하시나요? 레슨 같은 거. 저는 일산에서 합니다. 일산에서. 고구마 150g이 한 끼당인가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내가 탄수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틀려서, 고구마 100g당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죠?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칼로리로 봤을 때도 100g당 보통 140에서 150 정도 하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만약에 다이어트 중이신데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일주일 먹었는데 체중이 잘 안 떨어진다, 그리고 몸이 잘 변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좀 더 줄이시는 게 맞죠. 가볍다 할 수 있어 님께서 요즘 휴가철인데 운동을 못하고 먹는 것도 걱정일 텐데, 오인근 선생님이 휴가 같은 여행 가시면 어떻게 드실지 생각하며 드시나요? 저는 휴가 가면 그냥 먹어요. 딴 거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나라보다 이제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고기 같은 게 좀 더 저렴해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위주로 많이 먹죠. 네, 저희 어머니 20살 때, 저희 아버지 21살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랑 저희 어머니랑 딱 20살 차이가 나요. 네. 운동에 대한 복근 안 돼요. 지금 복근이 없어요, 저는. 2년 뒤면,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2년 뒤면 18년 개띠랍니다. 굉장하네요. 이거 방송에서도 말할 수 있는 욕인데요. 한강님께서 오인근 선수 장가 가셨나요? 저는 장가 안 갔어요. 아재팔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헐, 머리 깜놀랬다고. 그 다음에 이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두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 어떻게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제 고민했던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덤벨. 보통 딴 거 뭐 이두에 대한 질문 없으신가요?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진이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카메라 한 번만 비춰주세요. 딥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두진입니다. 최두진. 점점 살이 빠질수록 점점 애가 쥐처럼 변하고 있어요. 두진이 쥐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안 그랬는데 살이 빠지니까 약간 쥐 같아요. 쥐. 아니야?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제 얘기를 못 들었네요. 참 다행입니다. 아니야?
아, 괜찮아. 계속 못 들어도 돼. 신태호 선수님 최근에 박태환 수영장에서 만났어요. 인사를 못해 아쉬웠어요. 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신태호 선수한테 가서 전달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지훈님께서 인근 선수님 장가 안 가셨다는 인근 선생님께 하시는데, 서지훈 씨는 남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보충제가 뭐가 있을까요? BCA, 뭐 아미노, 글루타민, 뭐 카보 이런 종류의 보충제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텀이 좀 식사하고 운동 시간이 텀이 진짜 길어지면 한 3시간 4시간 되면 운동 중간에 카보를 먹어요. 운동 전에 카보를 먹는 것보다 저는 운동 중간에 이제 카보를 먹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김용수님께서 이두 운동을 매스 키우려면 바벨 컬이 좋나요? 아니면 여러 운동 방법이 있나요? 저는 횟수를 20개까지 합니다. 좀 바벨 컬로 들면 조금 그 매스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죠. 덤벨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 컬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이 무게라든지 이제 중량을 들 수 있는 게 사실 덤벨보단 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카보가 단당류인가요? 네, 카보는 이제 탄수화물인데 대충 저희가 이제 먹는 탄수화물이 단당류 탄수화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카보가 없으시면 뭐 게토레이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거기다 BCA 타서 드시거나 그렇게 드셔도 돼요. 팔이나 이두에 혈관이 나오는 건 지방 커팅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현재 지금 없으면 혈관이 안 보이시면 커팅을 하면 돼요. 이거 형진윤 제 친구 같은데 일부러 지금 어떻게 하면 오인근 선수처럼 잘생겨지나요? 했는데 형진이 제 친구 같아요. 얘는 뒤졌다 너는 나한테. 김현범님께서 인근이 형 뭐 9월 11일 날 나바 서울 오실 건가요?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헬스TV 뭐 방송이 있다면 제가 가겠지만 솔직히 저는 나바 뛰는 선수들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원래 대보협 뛰었던 선수들 이제 나바를 뛰시는 분들은 아는데 솔직히 잘 몰라서. 최병훈님께서 혈관 확장제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또 혈관 확장제를 먹는다고 해서 비시즌에 혈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혈관이 팍팍 나오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보충제를 먹어도 되나요? 하셨는데, 신장이 안 좋으시면 좀 단백질을 많이 뭐 물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그러시면 더 안 좋을 거니까 뭐 프로틴은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좀 안 좋겠죠. 주지영님께서 대보 수상 경력 좀 부탁합니다. 저요? 저는 그냥 뭐 종 때만 말씀드리면 11년도에 YMCA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85 체급 2등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 체전을 나갔어요. 체전 나가서 그래도 6등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뭐 동메달도 있고, 그 다음에 미스터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1위도 있고 2위도 있고 3위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셋복이 좀 좋은 게, 그러니까 사실 제 몸 상태보다 항상 등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셋복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뭐 심하게 등수를 밀린다든지 그리고 거의 예선 탈락을 한다든지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성림헬스 관장님께서 이제 좋은 뭐라 그래야 돼,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정우체전은 진짜 힘든 듯. 네, 진짜 힘들죠. 정우체전은. 지유집 토토로님께서 오인근 선수가 홍준영 선수보다 잘생긴 듯. 노노. 준영이 형이 훨씬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네.
케이블로우로 이두 운동할 때 올리면서 벌려주는 게 좋나요? 좁게 당기는 게 좋나요? 올리면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요? 그러니까 벌리면 아무래도 이제 뭐야, 이 팔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일자로 올리는 거랑 뭐 좁게 올리는 거랑 이게 벌려주면서 올리는 거랑은 좀 이제 자극 부위가 조금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아, 서문석 관장님한테 제가 운동을 배운 게 아니라 성림 관장님, 이선철 관장님이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이제 옆에서 할 수 있는 이제 PT를 하는 것처럼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해나갈 거고요. 제가 항상 가르쳤던 운동 말고 이외에도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항상 제가 했던 운동 말고도 솔직히 가슴만 따져도 진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잖아요. 케이블루스 할 수 있는 운동도 여러 가지 엄청 많고, 덤벨로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제가 천천히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시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